형부 여기가 이렇게 굳으셨네요. 그녀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쳤습니다. 근육은 경직됐지만 마음은 이미 풀려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척추한 의원 원장 정인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손끝 하나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년 함께한 아내 최선화, 그리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제 처제 이은주. 형부 잠깐만 여긴 더 해야 해요. 어깨를 풀어주던 은주의 손은 점점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 순간 누구라도 죄라고 했겠죠.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감각이 그녀의 따뜻한 손끝 하나에 모두 깨어났습니다. 아내와는 이제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늦어요? 응, 진료가 좀 있어서 밥상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은 고작 이게 전부였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먼저 알아챈 건 바로 은주였습니다. 형부 손목도 아프다면서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낸다지만 항상 단정했고 웃음이 있었죠. 아내는 병원 일에 무심했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은주는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형부 여기 많이 뭉치셨네요. 작은 손끝이 내 혈관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디선가 잊고 살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두면 돼. 내 말은 항상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참을 만하다고. 하지만 은주는 말했죠. 형부는 늘 참기만 하잖아요. 이제는 조금 편해지셔야죠.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고 손길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잠깐의 치료라 믿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랬죠. 은주가 와서 물리치료 좀 해준다네. 선언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요. 몸 챙기세요. 그녀는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은주의 손길은 내 삶을 바꿔놨습니다. 첫날은 손목만, 다음 날은 어깨까지,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은주는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부, 오늘은 좀 더 풀어야겠어요. 옷을 살짝 벗으세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몸은 그녀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선아에게 미안하다. 그 마음도 잠시였죠.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 아내와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손끝 하나에 무너지는 내 자존심이 부끄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형부 시원하죠? 조금 더 내려갈게요. 차가운 진료실 침대 위에서 은주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은주는 웃었습니다. 형부, 저만 믿어요. 오늘만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나는 다시 남자가 됐습니다. 손끝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내의 친구였던 그녀,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주. 손끝 하나가 만든 파국의 시작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형부, 오늘은 어때요? 은주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선 은은한 향기가 났다. 선화와는 달랐다. 집에서는 무심한 밥상 소리만 가끔 들려올 뿐이었으니까 오늘은 좀 괜찮아. 나는 애써 대답했지만 은주는 알아챘다. 또 무리하셨죠? 앉아보세요. 그녀는 한의원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다. 진료실 안은 낮인데도 어둡고 따뜻했다. 은주의 손이 내 등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형부, 이 근육이 목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녀의 손길이 부드럽게 어깨뼈 아래를 눌렀다. 숨이 막힐 만큼 간지러웠고 달콤했다. 선화 언니랑은 요즘도 대화 없으시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은주가 웃었다. 형부, 외로운 거 알아요. 혼자 너무 참지 마요. 그녀의 손끝이 등을 타고 내려왔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선아와 결혼 초 잠들기 전 침대에서 우린 자주 손을 잡았다. 웃기만 해도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의 손은 멀어졌다. 은주의 손길이 잃어버린 그 기억을 잠시 데려왔다.
괜찮으세요? 형부 힘 빼세요. 숨이 깊어졌다. 나는 손끝 하나에 그렇게 무너졌다. 진료실 밖 대기실엔 은주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환자들도 좋아했다. 이은주 선생님 계셔서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손님 접수도 하고 문진도 도왔다. 조용했던 병원이 은주 덕분에 웃음이 돌았다. 형부 오늘은 좀 더 풀어드릴까요? 그녀의 제안은 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거부하지 못했다. 좋아해줘. 이런 말을 내가 처제에게 할 줄은 몰랐다. 은주의 손이 목덜미를 지나 어깨를 감싸왔다. 형부 너무 외로워 마세요. 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아무도 모르게 진료실은 점점 더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됐다. 집에 가면 선아는 아무 말이 없었다. 밥 식어요. 그게 전부였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 내일 반찬 사놨음. 그게 사랑의 마지막이었다. 내가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늘 어땠어? 물어주길. 하지만 선아는 나를 남편이 아닌 집안의 기둥으로만 봤다. 은주는 달랐다. 그녀는 내 어깨를 만지며 내 심장도 만졌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다. 형부 언니한테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얘길? 형부 몸 안 좋으신 거요. 언니도 알면 좋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얘기하지 마.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선아의 반응은 너무 뻔했다. 몸 관리 잘해요. 그 말뿐이겠지. 그날 밤 은주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 형부 오늘은 옷을 조금 벗고 받으실래요? 머뭇거리던 나는 천천히 상의를 벗었다. 침대에 엎드린 등 위로 오일이 떨어졌다. 차갑다가 따뜻해졌다. 은주의 손은 의사로서의 나를 잠재웠다. 그저 늙어가는 남자. 그 속의 외로운 인간으로 나를 되돌려놨다. 형부 소리 내셔도 돼요. 시원하죠? 숨이 가빠졌다. 침대 커버가 젖었다. 진료실 문은 닫혔고 세상과는 단절됐다. 내일도 또 해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문틈으로 빛은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등진 채 깊은 밤처럼 그녀의 손길에 잠겼다. 언제부턴가 이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음을. 손끝 하나로 시작된 이 은밀한 시간. 그날 이후 난 이 진료실에 갇혔다. 은주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처음엔 분명 치료였다.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형부 오늘은 좀 달라요. 그녀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진료실 문은 잠겼고 커튼은 완전히 닫혔다. 낮인데도 방 안은 노을빛처럼 어두웠다. 옷 좀 벗어주세요. 피부에 직접 해야 효과가 좋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손은 이미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다. 침대 위에 엎드린 내 등 위로 은주의 손이 내려왔다. 차가운 오일이 온몸을 타고 흐를 때 심장은 19처럼 두근거렸다. 형부 많이 굳었네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의 손끝이 어깨에서 허리로 천천히 이동했다. 나는 작은 신음을 참지 못했다. 이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장난스럽고 어딘가 달콤했다. 진료실 바깥은 조용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환자들이 오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둘이 것이었다. 형부 언니랑은 진짜 아무 일 없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안에서 나와는 손 한번 잡아본 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형부는 착해요. 너무 착해서 더 외로운 거예요. 은주의 손이 허벅지 쪽으로 조금씩 내려왔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그저 늙은 남자. 누군가의 손길을 갈망하는 남자였다. 은주야 이건 쉿. 오늘만은 아무 생각 마세요. 그녀는 내 귀에 살짝 입김을 불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내 몸은 그녀의 손끝에 모든 걸 맡기고 있었다. 문득 생각났다. 결혼 첫 해 선아는 내 어깨를 자주 주물렀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손길은 멀어졌다. 형부 제가 있잖아요. 은주의 말은 달콤한 독 같았다. 한 번 마시면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향기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다. 선아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요. 그녀는 식은 국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도 먹지 못했다. 국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침대에 누웠다. 선아는 등을 돌리고 곧장 잠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너무 멀었다. 나는 그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은주의 손끝을 떠올렸다. 이러면 안 돼. 머릿속은 소리쳤지만 가슴은 그 순간을 갈망했다. 다음 날 은주는 더 대담해졌다. 형부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해요. 그녀는 환자가 모두 나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침대가 아닌 내 의자에 나를 앉혔다. 여기서 해볼게요. 그녀의 손은 목덜미를 지나 가슴으로 내려왔다. 형부 심장 소리 들려요? 너무 빨라요. 나는 숨이 차올랐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입은 닫혔고 몸은 그녀에게 모든 걸 내줬다. 진료실 안에 작은 신음만 떠돌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도 죄책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퇴근길 선아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일은 저녁 드시고 들어오세요. 그녀의 말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내 몸은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을수록 그녀의 손끝이 그리워졌다. 문자라도 보낼까? 망설이다. 핸드폰을 내려놨다. 미쳤구나.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그런데도 진료실로 돌아가면 나는 은주의 손길이 아니면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은주가 내 귀에 속삭였다. 형부 다음엔 여기서만 끝내지 말아요. 그녀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대답하고 있었다. 손끝 하나가 만든 은밀한 균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이 내 발밑에 그어져 있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진료가 끝난 병원엔 은주와 나만 남았다. 문은 잠겼고 커튼은 더 단단히 내려져 있었다. 형부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그녀의 손끝은 내 목덜미를 쓸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은주는 연한 핑크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언니랑은 요즘 어떠세요? 그녀의 질문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다. 형부 이젠 저한테 솔직해지셔야죠. 은주의 손은 내 넥타이를 풀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안 된다, 안 돼. 하지만 손끝 하나가 이성을 끊었다. 형부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해요? 은주가 속삭였다. 형부도 외롭잖아요. 진료실은 조용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만이 우리를 비췄다. 은주의 손끝은 목을 지나 가슴으로 스쳤다. 심장이 요동쳤다. 형부 저랑 여행 가실래요? 그녀의 제안은 갑작스러웠다. 여행? 나는 되묻자. 은주는 웃었다. 이런 진료실 말고 더 편한 데서 우리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해봐요. 순간 숨이 막혔다. 미쳤구나. 그런데도 마음은 흔들렸다. 안 돼, 은주야. 그건. 하지만 은주는 내 손을 잡았다. 형부 괜찮아요. 언니는 몰라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숨길 수 없는 갈증으로 반짝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다. 선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늦었네요. 그녀는 물었다. 은주랑 잘 지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무슨 소리야. 내 친구잖아요. 괜찮게 일하죠? 나는 아무 말 못했다. 선아는 웃었다. 다행이에요. 그 웃음이 낯설었다. 그날 밤 선아는 침대에서 등을 돌렸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다. 은주의 손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진료실. 은주는 이미 여행지를 정해왔다. 서울 근교에 펜션 예약했어요. 나는 머뭇거렸다. 은주야, 이건 너무 위험해. 형부 이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진료실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언니는 모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펜션으로 향했다. 은주는 평소보다 더 화사했다. 형부 좋아요? 그녀는 내 팔을 꼭 붙잡았다. 방 안엔 흰 침대가 있었다. 커튼은 닫혔고 밖엔 새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형부 이제 우리만 있어요. 은주가 내 셔츠 단추를 풀었다. 손끝이 등을 타고 흘렀다. 나는 모든 걸 잊었다. 손끝 하나에 아내도 죄도 사라졌다. 하룻밤이 순식간에 흘렀다. 아침이 오자 은주는 속삭였다. 형부 우리 자주 와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불안은 더 커졌다. 선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젠가 들키겠지. 집에 들어서자 선아는 차분했다. 잘 다녀왔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친구들이랑 좋았어. 선아는 아무 말 없었다. 그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다. 은주는 더 가까워졌다. 형부, 또 가요, 우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은주야. 그녀는 웃었다. 형부,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문득 진료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을까. 겁이 났다.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바람이 소름 돋았다. 하지만 은주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너무 깊게 빠졌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평소처럼 진료실 문은 잠겼고 커튼은 완전히 내려져 있었다. 은주의 손끝이 내 목을 스쳤다. 형부 오늘은 더 깊게 할게요. 그녀는 내 귀에 천천히 입김을 불었다. 그 순간 문 밖에 인기척이 났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몸을 일으켰지만 늦었다. 문이 열리고 안에 선아가 서 있었다. 여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은주는 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아의 눈은 차가웠다. 방 안에 흐트러진 옷, 흐려진 숨소리, 모두가 증거였다. 그래, 이렇게 살았구나. 선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차라리 소리를 질러주길 바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주가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요. 그 순간 선아는 고개를 돌렸다. 됐어. 말하지 마.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날 밤 선아는 나를 마주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사인해. 이혼 서류야. 내 손이 떨렸다. 선아야 한 번만. 됐어.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35년 봐줬으면 됐잖아. 내가 뭘 더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돌이킬 수 없었다. 그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정인석 원장이 처제랑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환자는 끊겼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은주는 내 옆에 있었다. 형부 우리 같이 가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제 그 손끝이 벼랑처럼 느껴졌다. 형부 책임져야죠. 은주의 눈빛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아무 말 못했다. 손끝 하나로 시작된 이 불륜의 끝이 이렇게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누를 줄은. 우린 서울 외곽이 작은 원룸으로 갔다. 선아는 더 이상 내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은주의 손에 갇혔다. 밤이 되면 은주는 여전히 내 어깨를 만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손끝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형부 후회해요? 그녀는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 선아가 밥을 차려주던 마지막 모습만 맴돌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손끝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병원도 잃었다. 아내도 잃었다. 동네 사람들이 시선마저 잃었다. 남은 건 낡은 원룸과 은주의 손끝뿐이었다. 그 손끝은 이제 내게 아무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나는 벽을 바라봤다. 텅 빈 벽에 내 지난 세월이 하나씩 떠올랐다. 선아의 무표정한 눈, 내 등을 쓸어주던 그녀의 작은 손, 그리고 다시 떠올랐다. 진료실 침대 위 은주의 손끝이 내 목을 훑던 순간 손끝 하나로 이 모든 게 무너졌구나.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은주는 언젠가 떠날 것이다. 그녀도 알았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밤이 되면 나는 거울을 본다. 늙은 내 얼굴에 처제의 손끝이 어디에도 없다.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회한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손끝 하나로 무너진 내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